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8일 일요일 오후 11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과열과 침체입니다. 과열과 침체. 자, 최근에 며칠간 급등했죠. 네, 증시가 급등했는데 네, 관련해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노란색, 예? 노란색 선이 이격볼벤이에요. 이격도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적용한 겁니다. 예, 20 기준이에요. 자, 예,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겠죠.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예, 고가를 타고 갑니다. 고가를 이렇게 고가를 타고 간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저가를 타고 가요. 네. 하락할 때는 저가를 타고 갑니다. 저가. 고가가 아니라 저가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저가를 타고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고가를 타고 가고 하락할 때는 저가를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락할 때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하단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봉이 어떻게 타고 내려간다? 저가를 타고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반대로 상단선이 이렇게 위로 열렸을 때 봉이 어떻게 타고 가냐면 이런 식으로 타고 간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단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보시면 저가로만 터치를 하지 고가로 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없다가 아니라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가로 터치한 봉은 한 개예요. 한 개. 고가로 터치한 봉. 그러니까 몸통이 하단선 아래로 내려간 게 한 개라고. 자, 여기 저가로 터치한 봉 한 개예요. 여기 두 개. 두 개죠? 두 개 말고는 없어요. 두 개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 이후로 상승하는 동안 고가 말고 저가로 탄 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요. 예. 자, 내려갈 때 고가로 탄 봉 한 개죠. 한 개 있어요. 한 개. 예? 내려갈 때 고가로 하단을 탄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내려갈 때 한 개 있어요. 예? 고가로 탄 봉 하나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흔하지 않아요. 상승할 때는 요렇게, 요 보시면 밑에서 요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로 타고 간다고. 고가로 타고 가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저가로
저가로 타고 내려간다.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이 성질을 알고 계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쭉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 짓을 해요.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면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나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런 경우는 상승세가 굉장히 센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터치해서 올라가는 경우인데 저런 경우는 뭐 흔하게 나오는 흐름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흐름이 나올 때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는 거죠. 수급에 반응합니다. 2017년도 아마 상승장을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을 어떻게 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볼펜을 씌워드릴게요. 볼펜까지 딱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대부분 반대로 가요.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를 뚫는 건 괜찮아.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반대로 가는 성질이 생깁니다. 여기 두 개를 뚫었죠. 여기도 두 개를 뚫었어요. 여기도 두 개를 뚫었고, 그러니까 하나만 뚫는 거하고 두 개 뚫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두 개 뚫었어요. 여기도 두 개 뚫었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뚫으면 돌아온다요. 돌아온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성질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두 개 뚫은 자리 여기. 그죠? 두 개 뚫었어요. 종가로 뚫었어요. 종가로. 저가로 뚫은 게 아니라 고가로 뚫은 게 아니라 종가로 뚫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종가로 뚫었어요. 지금 종가로 뚫었잖아요. 이 자리하고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 입장이죠. 비슷한 입장이에요. 자, 여기 하단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예요. 9개 상승해서 과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상승해서 과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상승의 초입같이 보여요. 상승의 초입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튕겨가지고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이 과열이라는 거예요. 과열에 들어갔어. 그러면 과열에 들어가면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간다고. 옆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위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서 공간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오릅니다. 그게 싫으면 V자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V자 방식. 그래서 자, 그 부분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들으시고 앞으로 거래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실지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상승세일 때의 이야기예요. 상승세일 때. 자, 이렇게 올라서 과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할 수 있다. V자. 자, 이걸 뒤집으면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락했다가 V자. 그죠? 요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너무 심하게 내리면 들어 올렸다가 공간이 생기면 다시 내리는 거죠. 똑같은 원리로 상승했다가 과열이 되면 끌어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공간이 생겨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식 말고 그냥 옆으로 가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때 이렇게도 한다고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 이렇게 뚫고 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빈도가 낮아요. 없다가 아니라 빈도가 낮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덜 발생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횟수가 되게 적다고. 우리는 이런 방식이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꽤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과열에 갔다가 V자를 쓰잖아요. 그죠? V자를 썼다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처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승할 거면 V자나 횡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과열에 들어갔잖아요. 예? 지금 과열에 들어갔다고요. 이미 이 봉은 과열에 들어간 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과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예, 앞으로 이 과열의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과열에 들어간 거예요. 예, 과열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 말씀드리지만 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 가장 좋은 건 횡보죠. 가장 좋은 건 횡보잖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횡보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럼 공간이 계속 생겨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과열에 들어갔잖아요. 예, 과열에 들어갔다고 한 번, 두 번. 근데 얘도 지금 V자고 얘도 V자예요. 예.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V자를 쓰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가는 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좋은 방법은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옆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제 밑으로 뺐다가 위로 올려야 되죠.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지켜보세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다고. 예, 이게 최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옆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게 최상으로. 지금 이건 옆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밑으로 뺐지. 그러니까 얘는 V자 형식을 썼다고. 얘도 V자고 얘도 V자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상방을 본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큰 건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더 큰 봉이 있어요. 이주봉. 그럼 얘가 횡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V자를 하거나 이거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예. 잘 보세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1번, 2번. 그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 얘는 V자를 선택했죠. 예? 과열, 침체, V자. 근데 얘는 이렇게 선택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V자를 선택한 거고 얘는 횡보 후 하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나올 건 이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옆으로 가든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든가. 근데 얘가 하나의 이주야. 예. 그럼 얘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한 달 이상 떨어지겠죠? 예? 한 달 이상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하면 한 달 이상이고 횡보한다고 해도 한 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은 기대할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왔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임 횡보예요. 최선임 횡보라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 질질질질 가다가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쳐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방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로 가기를 바랄 거고 뒤에 오르든 말든 앞으로 오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바라는 거고 상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옆으로 가면 몇 개 봉이 필요할 거예요? 한 3개 정도 봉이 필요할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위로 올려치려면 6월 말 정도 돼야 될 거예요. 6월 말. 6월 말이 아니겠다. 7월 달은 돼야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올리면 무너질 거예요. 올리면 무너질 거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생각나세요? 제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저가로 타고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고가로 탄다 그랬잖아요. 고가로 탄다고. 근데 이건 지금 저가로 타야 되는 봉이에요. 저가로 타야 된다고. 이 구조는 고가로 타는 게 아니라 저가로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얘가 저가로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치가 저가로 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단선은 고가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저가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인데 볼벤이 여기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려면 저가로 타야 돼요. 근데 저가로 타는 봉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가로 타는 봉은 안 나온다고. 두 개 다 저가로 타지는 않아요. 특히 이격볼벤을 저가로 타는 봉은 이게 언제예요? 2024년 10월 이후에 한 개도 없잖아요. 나띵이라고 나띵. 없어요. 하락할 때도 하나도 없어요. 하락할 때도 하나도 없고 상승할 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봉이 2023년도 10월달 이후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봉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게 정상적이죠. 이렇게 들어와야죠. 이렇게 들어왔다가 얘가 올라가면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제 기준에는 횡보가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횡보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가려면 고가로 타는 게 아니라 저가로 타야 되는데 저가로 타는 봉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가 아니라 굉장히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이 봉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딱 봤을 때 이건 어떻게 그리지? 방법이 없어요. 제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은 너무 무리수를 둔 봉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 봉이랑 비슷한 봉이 어디냐면 이 봉이에요. 이 봉. 이 봉이 좀 비슷한 편이에요. 그나마 급은 달라요. 급은 다릅니다. 얘는 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얘가 엄청 강한 거예요. 왜? 얘는 지금 이격 볼벤이 이 정도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라고. 얘는 볼벤 수준이에요. 근데 보시면 갭상승으로 가잖아요. 갭상승으로 들어가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미리 오르는 거예요. 미리.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고가로 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고가로 탈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가로 타야 되는데 그럼 고가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6이 고가여야 된다고. 366이 저가가 아니라 366이 고가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봉은 봉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바보 같은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다고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하락할 때 고가로 탄봉이 딱 하나예요. 하나. 예? 하나. 이것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럼 보면 두 개. 예?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 긴 하락장에, 이 긴 하락장에 수십 개의 이주봉이 있는데, 이주봉 중에 고가로 봉을 탄 경우는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보시면 저점이죠. 저점이잖아요. 예. 이게 길게 봤을 때 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자리 자체가, 예, 고점일 수 없다는 거죠. 여기가 저점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저가로 타지 못하잖아요. 저가로 못한다고. 다 무너졌잖아. 응? 싹 다 무너졌잖아요. 저가로 타는, 고가로 타는 경우는 보이나요? 이격볼뱅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 이격볼뱅의 고가를 대고 빠졌다. 있나? 예. 거의 없죠. 예. 여기 몇 개 나오네요. 저가로. 저가로 올라간 봉이 하나,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다예요. 이 큰 상승장에도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쉽지 않다고요. 예. 이게 366까지 조정이 오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저가잖아, 저가. 고가가 아니라.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최대의 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의 조정이 아니라 최소의 조정인 거지. 예? 최대로 조정했을 때 366까지 조정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게 하방의 입장에서 최악일 때를 고려하는 거예요. 최악일 때. 자, 이렇게 시초가를 찍고요. 예? 이렇게 366까지 조정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이런 봉이 과거에 있냐고.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거의. 예, 완벽하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희박한 봉이에요. 희박한 봉.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로 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봉이랑 똑같은 봉이 이 봉이잖아요. 응? 종가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갭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갭으로 올라가 버린다. 근데 얘를 고가로 탄다? 와, 그게 말이 쉽지. 고가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이렇게 개파락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봉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런 봉이 없다니까? 이런 봉 안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갭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봉이 지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니까요. 종목이나 가능하지. 왜? 종목은 1000억만 밀어 넣어도 봉 그릴 수 있어요. 네? 웬만한 종목은 1000억만 배팅하면 그릴 수 있다고. 왜냐면 1000억이면 2조니까. 네? 1000억을 넣으면 20배 레버리지 하면 2조 정도의 시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게 지수가 왜곡돼서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수는 뭐 2200조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웬만큼 돈을 들이밀어가지고는 예, 안 되는 거죠. 1조를 넣으면 20조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20배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0조예요. 예? 그러면 2000조, 220조네. 22조가 1%예요. 그럼 지수 1% 땡기는데 22조가 늘어날 거잖아요? 예? 22조가 늘어난다면은, 예, 돈은 1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1%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1조인 거죠. 응? 지수를 1% 올리려면 들어가는 돈이 1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1%가 아니라 만약에 3%를 올려야 돼. 예?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3조가 필요하겠죠. 예? 3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3조가 어디 있어요? 3조가 없죠. 그러니까 봉을 저렇게 그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그리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종목, 시총이 작은 종목이야 얼마든지 돈을 넣어서 왜곡시킬 수 있지만 지수는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돈을 집행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곡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봉은 이런 식으로 봉을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봉 못 그린다고. 그리기 어렵다고. 예.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 예. 사례도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민.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봉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진다고. 오히려 이렇게 봉을 그릴 확률이 더 크죠. 왜냐? 예. 얘기했잖아요. 저가로 올라타는 봉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가로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가로 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저가로 타지 않으니까. 응? 저가로 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왜? 저가로 안 타니까. 봉은 대부분 저가로 타지 않는다고. 예. 지금 얘는 보세요. 이게 나갔어. 나갔을 때 예, 여기가 고가일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여기가 고가일 확률이 없다고. 저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고가는 더더욱 아닌 거지. 예. 지금 이 라인을 쫙 보세요.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고가를 둔 봉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요. 구조적으로 안 좋다고. 이런 봉에서 이 봉을 그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없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예. 이게 지금 하나가 2주잖아요. 하나가 2주인데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 코로나 이후로도 하나도 없어요. 상승할 때 저가를 이격불반에다 두고 올라간 봉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상승한 폭이 엄청난데도 단 한 개도 없어요. 충격적이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격불변에다가 저가를 두고 올라간 봉이 예, 이걸 찾으라면 여기 2017년도 상승할 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정도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정도 요 두 개 정도만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개 정도만. 나머지는 없어. 예? 수십 개의 봉 중에 수백 개의 봉 중에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심지어 하락할 때 여기다가 이 노란색에다가 진짜 고가를 둔 봉이 있나? 여기 하나. 그죠? 이건 인정할게요. 이 정도면 인정해. 하나. 코로나 때 하나. 그리고 요거. 와, 요거. 두 개. 예, 두 개. 요거까지 세 개.
3개 정도는 인정할게요. 이 정도. 지금 가장 잘 나와야 이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가장 잘 나와야 이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러니까 가장 상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면 보합이라는 거죠. 횡보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승의 최대값은 횡보예요. 그게 하방 입장에선 제일 안 좋은 거야. 왜? 떨어져야 되거든. 예? 하방 입장에선 떨어져야 되는데 횡보를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7월 고점 찍을 때도 지금보다 덜했어요. 덜했다고. 예, 작년 상승장이 쭉 올 때도 지금과 같이 봉을 그린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증시가 3천 간다, 뭐 5천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구조만 보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히 이런 구조에서 상승한 사례는 엄청나게 드물어요. 찾을 수도 없어. 그 정도로 지금 환경이 그렇게 상방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완전히 상방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도 그냥 무시받을 확률이 높겠죠. 지금 상당히 과하게 올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상승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상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지 구조고 뭐고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죠. 이주봉이 저 정도 올라가고 주봉이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건 콜의 시세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콜 시세가 미쳤다고. 예? 그러면 이 미친 콜 시세를 외국인이 유지를 할 거냐? 그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증시만 미친 게 아니라 콜도 미쳐있기 때문에 콜이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여기서 콜 잡으면 다 녹겠죠. 예?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승시켜서 풀이를 붙이기가 어렵다고. 예? 상승이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풀이를 못 붙인다고요. 그러면 매수로 올릴까요? 올려놓고 매도를 칠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같으면 매도 쳐서 풀이를 싹 다 죽여버리겠어요. 왜? 콜이 비싸니까 죽이기 딱 좋아.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증시가 오르고 내린다라는 관점만 보실 게 아니라 프리미엄도 있다라는 거. 옵션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증시가 올랐다라가 아니라 지수를 올리면서 콜프리가 완전히 붙어 있을 테니까 이걸 더 올려서 프리를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방을 보는 척하면서 콜 매도를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봐도 위로 가기가 부담스러울 거고 지수로 봤을 땐 이건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포기라고. 이미 과열에 들어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열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언제 되돌아올지를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상방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틀 동안 막 폭등했어요. 폭등해서 과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면 해소가 안 돼요. 오르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고 오르면 더 과열이 되는 거지. 과열이라며 과열에서 더 올리면 그만이지라고 하는데 더 올리면 더 과열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폭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심하게 갔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잘 안 나와요. 가장 흔한 구조는 어떤 구조가 가장 흔하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가는 쪽으로 공간이 벌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흔하게 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얘가 내려가죠. 같이 내려가. 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내려가는 대로 공간이 생겨요. 내려가는 대로 아래 공간이 계속 생긴다고. 내려가는 대로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가는데 공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응?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도 올라갈 공간이 안 생긴 거죠.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뭐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 나오면 수치가 일부 변경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366이 미니멈입니다. 지금 376이니까 10%가 미니멈이라고. 조정이 올 수 있는 미니멈이 10%예요. 전 맥시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맥시멈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미니멈으로 이 정도 수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주봉이 바닥 찍을 때 침체에 안 들어갔어요. 침체에 안 들어갔다고. 바닥 찍을 때. 근데 지금 과열에 들어갔으니까 저 바닥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저 303을 찍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303에서 매도를 친다 생각해 보세요. 303에서 매도를 친다고 했을 때 그 반대라고요. 지금이 303에서 매도를 칠 때하고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303에서 매도 치는 것보다 지금 매수하는 게 10배 위험한 거예요. 10배. 근데 지금 다 상방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겠습니다. 다 상방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과열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또 월요일날 또 상승하면 또 과열 그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주봉과 이주봉은 답이 없어요. 주봉과 이주봉이 답이 없다라는 건 1주에서 2주 동안은 상승하기 꽤 힘들 거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토해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올라도 내릴 가능성이 높고 내리면 더 내릴 수도 있고 가장 잘해봐야 옆으로 가는 상황이 최선이지 않을까. 상방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려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내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를 거의 보합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게 최선이에요. 하방의 입장에서는 고가 안 넘고 떨어지는 게 최고입니다. 고가 안 넘고 떨어지면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고가를 안 넘으면 아마 지금 올라간 거를 많이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요 구조를 보여드렸고 내일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1편이고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설명의 핵심이 뭐예요? 상단선은 저가로 타는 게 아니라 고가로 타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가로 타지 않고 고가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로 타는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그걸 저가로 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가로 타는 봉은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셔야 돼요.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봉을 그릴 때, 자, 하락할 때는 이렇게 내린다고요. 이렇게 내린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들어오죠. 왜냐면 저가로 타지 고가로 안 탄다고. 이런 봉이 안 나온다고요. 잘 이해되셨죠? 이런 봉은 거의 안 나온다고. 이런 봉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할 경우가 아니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옆으로 가고, 그죠? 옆으로 갔다가 공간이 생기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고가를 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타고 간다?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주봉은 거의 안 나올 봉을 그려야 되는 거죠.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봉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방을 보시는 분은 1%도 안 되는 확률을 노리는 거고, 하방을 보시는 분은 99%의 확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가를 넘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고가를 넘어도 똑같을 거라고. 예? 왜냐?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고가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갭상승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봉이 여기 있다고. 봉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갭상승이 오든 갭하락이 오든 보합으로 시작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왜? 여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길 가는데 갭상승이 오면 여길 안 가도 되고, 갭하락이 오면 여길 안 가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길 가야 돼.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서 얘가 가서 붙는다고 해도 이건 저가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건 저가잖아, 저가. 그 얘기잖아요. 저가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고. 얘는 대부분 고가로 붙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봉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죠? 공간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다시 치고 나가는 거죠. 응?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봉, 6월 20일자 봉은 양봉보다 음봉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배 이상은 높다고 봐요.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주장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잠깐만요. 왜 터치가 안 되지?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되는데. 잠깐만요. 요새 크롬이 자꾸 속을 세게 해요. 됐다. 자, 제가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주봉에서 저희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봉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봉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봉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똑같은 위치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아마 코스피로 보면 이 봉이 안 잡힐 거고, 코스피로 보면 이 봉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봉 바꿔볼게요. 예, 코스피로 보면, 예. 자, 이 봉이 잡히죠, 이 봉. 자, 이 봉이 잡힙니다. 이 봉이 잡혀요.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됐죠? 쭉.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열이잖아요. 예? 얘가 지금 과열로 들어갔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시초가가 떴죠? 예? 시초가가 떴잖아. 그럼 얘가 여기다가 저가를 찍고 오르냐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가를 찍고 오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구조랑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봉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여기랑 거의 없어요. 보시잖아요? 봉이 넘어갔고 시초가가 이격볼벤과 볼벤을 상회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 있어. 그럼 얘가 이격볼벤에다가 이렇게 저가를 찍고 이렇게 오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갭상승도 떴어. 고가도 넘었어. 예? 근데 보세요. 짠. 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봉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봉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가를 두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봉이 잘 안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봉은 잘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네, 죽죠. 오히려 죽잖아. 왜?
여기다가 저가를 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봉은 고가를 둔다고. 고가를 두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봉이 죽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공간이 열렸잖아요. 예? 여기까지 공간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내리면서 공간이 있잖아요, 위쪽이. 그래서 보세요. 거기까지 이제 공간을 채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잖아. 저가를 두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고가를 두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를 고가로 찍지 저가로 잘 안 찍는다고. 이게 지나고 나서 하락한 걸 보니까 이게 고가에 가깝죠. 예? 지금 이 봉을 보세요. 시작할 때는 예, 여기가 저가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고가에 가깝지 저가에 가깝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고가로 두잖아요. 예? 여기를 고가로 두잖아. 저가로 두지 않고. 보세요. 고가잖아, 저기가. 이해되세요? 예. 여기가 다 고가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다 고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저기가 저가였는데, 시작할 때는 저기가 저가였다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고가가 된 거예요. 자, 이 봉을 보여드릴게요. 이 봉이 코스피 지수에는 없는 봉이에요. 바 고르기. 얘도 지금 똑같아요. 보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죠? 그럼 여기다가 저가를 둬요? 여기다가 저가를 두냐고. 자, 가보세요. 자, 보이세요? 찍었죠? 이격을 해소했지. 근데 어떻게 해요? 개파락을 하죠. 네? 개파락을 하잖아요. 왜? 갭상승을 왜 안 할까? 이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격 때문에. 자, 이제 여기다가 고가를 둘 수 있죠. 여기다가 고가를 둘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저가는 아래에 있으니까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이제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봉이 바뀌었어. 아이고야, 그죠? 지금 봉이죠? 지금 코스피가 이 봉 아니에요? 예? 지금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이런 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초가 떴는데, 예, 이격볼벤이랑 볼벤이랑 아래쪽에 있어. 여기가 저가일까요? 여기가 저가일까? 여기에다 저가를 둘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잖아요. 저기다 저가를 둘 거라고. 예, 근데 저기가 고가잖아요. 이 선은 고가 라인이라고. 이 선이 저가 라인이고 이 선이 고가 라인인데 지금 고가 라인에다가 저가 라인을 둘 거라고 지금 상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기다 고가를 둔다고. 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한 저기는 대부분 고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가 라인을 두고 계속 저가를 찍을까봐 걱정하는 거야. 예? 저기는 예, 고가 라인인데 저가를 찍을 거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상승세가 무섭거든. 상승세가 무서우니까 봉을 그렇게 그릴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부정할 생각 없습니다.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흔한 현상이 아니라고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차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봉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갭으로 뜨잖아요. 갭으로. 이거 왜 갭으로 뜨겠어요? 이격이 문제인 거지. 여기다가 고가를 둬요? 쉽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고가를 둘 수가 없으니까 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보는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봉이에요. 네. 지금 상방 보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봉이 이 봉이에요. 이 봉. 저희 그러잖아요. 이 봉은 인정한다고. 자, 그럼 이 두 개 봉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시초가 찍었을 때 어땠을까? 이거 완전히 나갔잖아요. 예. 여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고 여기가 고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길 찍고 내렸다면 인정이에요.
이건 인정입니다. 예. 이건 인정이라고. 이런 봉이 나오면 인정이에요. 얘는 여기랑 여기에요. 자, 여기랑 여기입니다. 예. 이 봉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고가로 떨어진 거예요. 자. 자, 얘도 고가로 떨어졌죠? 예? 얘도 고가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두 봉은 실제로 고가로 떨어진 봉이에요. 예? 실제로 고가로 떨어진 봉이라고. 자, 다시. 자. 맞나요? 걷다가, 와, 이거 진짜 드물지만, 예. 실제로 나왔어요. 결과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 봉을 다시 볼게요. 이 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건 진짜로 고가로 떨어진 거예요. 인정입니다. 인정. 그 다음에 이 봉. 이 봉을 볼게요. 이 봉을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 여기랑 여기를 찍으면 고가로 떨어진 거죠. 자, 맞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횡보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고, 와, 이런 봉이 나와요. 이런 봉은 진짜 귀한 봉이에요. 이게 과거에 거의 없을걸요? 과거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봉이. 예. 과거에 이런 봉을 찾을 수 있을까? 오, 진짜 놀라운 봉이에요. 예. 깜놀입니다. 깜놀. 한 개. 예. 제대로 된 거 한 개. 이건 인정입니다. 예. 이건 인정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이게 얘가 더 심하지 않나요? 얘보다 얘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봉 나간 거 보면 여기 진짜 무식하게 나간 거예요. 두 개. 예. 두 개. 이건 고가로 내렸다고 저는 인정해요. 예.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빼고 없어. 그죠? 예. 두 개 빼고 없어요. 이것도 인정할게요. 그럼 세 개. 그러면 지금 코로나 터지고 딱 세 개 나온 거예요, 봉. 코로나 터지고 세 개. 상방은 없어요. 과열은 하나도 없어. 침체만 세 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상방을 본다는 게 사실 가능할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올라도 이게 지금 오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거는 올라가기 어렵다요. 자, 고가를 낮추면 볼 것도 없고요. 예? 고가를, 그러니까 주봉이 만약에 고가를 낮췄다, 일주일 내내 고가를 안 넘다라 그러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걔는 공간이 그냥 아래쪽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가를 넘으면 복불복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양쪽에 다 있잖아요. 주봉도 끌어당기고 이주봉도 끌어당기고 양쪽 다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걸 다 제껴놓고 올린다 라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열과 침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면 2탄 또 올려드릴게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